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4년 8월 7일 수요일 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거든요. 그간 저에게는 좀 개인적으로 좀 큰일이 있어가지고, 건강상에 좀 큰일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장시간, 코로나 기간은 마찬가지고요. 하다 보니까 운동 부족에다가 허리에 디스크가 터졌어요. 디스크가 터진 거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거는 터져보지 않은 사람은 말 못합니다. 그만큼 통증이 오는데, 이것이 디스크가 터졌다고 그 터진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그쪽은 멀쩡해요. 그쪽에는 통증도 못 느끼고요. 그런데 이 뇌에서부터 이렇게 척추관을 통해서 혈관이 신경 세포들이 쭉 내려가다가 이제 각 등뼈 구멍 사이로 각 장기나 이런 데로 신경을 쭉쭉 나눠주기 하다가요, 이 아랫부분 의 신경은 맨 마지막에 척추 5번 그리고 4번 그 사이에서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척추 1번, 2번, 3번, 4번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이 아니고요. 맨 밑에 꼬리뼈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4번, 3번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망가지면은 신경을 누르게 돼 가지고 이 다리 쪽에 엉뚱하게 통증이 옵니다. 다리 아픈 거는, 다리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통증을 느끼게 되겠죠. 예전에는 길 가다 보면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못 보죠. 근데 옛날 분들은 영양 상태도 안 좋고 체력도 안 좋고, 거기다가 바디를 같은 거 하다 보면 그거 뭐 영락 없이 디스크 나갑니다. 디스크가 터지는데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마땅히 치료할 데가 없었잖아요. 옛날에는요. 끙끙 앓고 참고 진내를 먹니 이상한 거 먹고 이다가 버티다 보면은 고통스럽지만 기간이 지나면은 6개월이든지 지나면 이제 그쪽이 완전히 잘못돼 가지고 이제 통증을 못 느끼는 상태까지 갑니다. 이렇게 딱 꺾어지면서 그랬대요. 근데 지금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경우에 이렇게 등을 이렇게 열어 가지고 척추와 척추 사이를 드릴로 구멍을 뚫고 별별 해 가지고 6개월씩 입원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의술이 너무너무 발전해 가지고요, 8mm짜리 보통 이제 현미경 수술이라고 그러니까, 현미경 수술은 그것도 째어 가지고 하는 거고요. 내시경이라고 8mm짜리 관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그거를 위아래 두 군데 뚫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증류수 같이 물로 쏴가면서 들여다보고 정밀하게 터진 것을 끄집어내면 이게 거짓말같이 통증이 싹 사라집니다. 그 부분, 눌렀던 부분을 제거를 하면은요. 그리고 봉합을 하는데 이렇게 두 바늘 정도,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상생활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가면은요, 보통 이제 1차 진료 가면은 이제 꼬리뼈에다가 이 스테로이드 하면 다들 그거 맞으면 안 돼 그러지만요, 최고의 명약이거든요. 그걸 해서 주사기를 이렇게 하는데, 방사선 사진을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보고 어디까지 주사 바늘이 들어갔나 보고 거기서 정확히 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괜찮아요. 일주일 정도. 그리고 또 아프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을 못 가죠. 근데 이게 의료 체계라는 게 맨 처음에 방사선 사진을 찍습니다. 방사선 사진을 찍으면 그냥 척추관이 좀 협착이 왔는지 약간 터졌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치료를 하는데요.
그 치료를 하는 의사들도 앞에는 이렇게 납으로 된 조끼를 입고 들어가서 방사선을 쬐면서 그걸 합니다. 뭐 후쿠시마 뭐 난리를 치고 그러지만요. 그 척추관에 주사 놓는 그 의사분도, 신경외과 의사분도, 통증의과 의사분도요. 그런 방사 피폭을 당하면서도 환자들 치료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 못하죠. 그 방사선 후쿠시마 같은 그 오물통에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러면 다 도망가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저는 정확한 또 진단을 받아보려고 MRI를까지 가는데 또 한 달 걸리고 MRI 찍고 하니까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그 내시경 그 시술을 하는 사람 또 찾아서 가는데 또 뭐 순서 기다리다 한 달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 척추 그 안에 신경을 누르던 기간이 너무 길어 가지고요. 하체 여러 군데 신경에 이제 마비가 온 걸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약간의 이제 운동도 겸해서 그걸 재활해야 되는데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진짜 덥거든요. 그냥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세계적인 기상학자가 한 명언이 생각이 나더구만요. 자, 올해같이 시원한 여름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뭐 독해를 안 한 사람들은요, 무슨 소리 하는 게 올해가 시원하다고 뭐 이러겠죠.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올해 덥다 하지만은 이 더위는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약한 더위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새겨 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다 대충 듣고 요즘 아이들 보면은 거의 다 선생님이 얘기해도 대충 듣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제가 교과 과정을 공부해라 그러니까 교과서를 저 새끼 뭐 미친놈 아니야? 요즘 교과서 보는 애들이 어디 있어? 제가 한 얘기는 교과 과정이거든요. 이런 전달 체계가 또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제 내 아이 행복하게 키우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다. 정확한 정보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확한 정보를 접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정확하게 가르쳐 드려도 제대로 또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환경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학이 어느 정도 되고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제 내일 모레 개학을 합니다. 방학 중에 가장 큰 걸 얻었다면 좋은 공부 습관을 얻었다면 그게 제일 큰 거고요. 그대로 잘 유지해가지고 공부는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제가 멤버십에서는 제가 게을리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 아픈 과정에서도 방학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일반 유튜브에서는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미처 못했습니다. 일단 지나갔으니까요. 어느 기상학자가 말씀하셨듯이 올해같이 시원한 여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한 말이 또 있거든요. 열심히 즐겨라. 덥다고 지쳐있지 말고 자기 활동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려운 시기는 계속 오는데요. 지금 이 교육계 공부하는 아이들한테는 지금 큰 이슈가 하나 있죠. 의대 광풍이 분다. 광풍이 분다. 다 좋아요. 누가 말려요? 자, 전국에 의대 가겠다는데 누구든지 말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라는 데가 없어서 그렇죠.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별 탈 없이 이렇게 정부가 의도한 대로 딱 진행이 됐을 때 그 결과가 나중에 이게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 하는 결과는요. 아이들이
의대를 가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애들이 의사로 배출이 되고 현장으로 갈 앞으로 15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15년 후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그나마 정확히 아는 거는요, 아는 사람들은 의료계에 있던 사람 외에는 일반 국민들은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의사 하나 배출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힘든 과정을 거치고 의사가 하나 배출되는지. 제가 힌트 하나 드리면요, 멤버십에서는 제가 이제 적은 인원을 데리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저런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유튜브, 일반적인 유튜브에는 정확히 못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현재 의사가 되어서 한 달에 5, 600의 소득, 현재 수준에 비해서 한 5, 600의 소득이 온다면은 여러분 자녀가 1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공부만 줄창 해가지고 나와서 초봉이 5, 600 받는 직업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시키겠어요? 아니죠?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오죽하면은 옛날에 그 영화 파이런, 카지노에 나왔던 그 남자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최민식, 그 연기 잘하는 분이 옛날 파이런이라는, 그 파이런인가? 하여튼 그 영화를 만드는데요, 그 영화 한 장면에 공현진이라는 배우가 이러면서 아시고 저시고 춤추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누가 옆에서 짭짤 하니까 막 도망가요. 그게 짭새라는 건 경찰을 비하하는 말이죠. 그래서 웬만하면요, 그런 저속한 용어를 못 씁니다. 저도 그 고생하는 경찰관들한테 그런 말 못 하거든요. 그런데요, 얼마나 미웠으면은 고위 그런 분이 의세래요. 자, 요즘 MZ세대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 똑똑해요. 내가 갈 길이 아니다 그러면 떠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도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파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집단 행동이 아니고요, 의료계 현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개인들이 그냥 다 사표내고 떠난 거예요. 돌아오라 하지만 안 돌아옵니다. 왜? 그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어떻다는 거 많이 알기 때문에 안 돌아옵니다. 그 중에서 1학년, 2학년 의대생들은 떠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애들은 너 왜 휴학했니? 그러면 요번에 이렇게 휴학해서 군대 갔다 오려고요. 예전에 의대생들은 휴학해서 군대 간 애들이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요. 의대 6년 끝나면 이제 의사 자격 시험 봐서 의사 자격증을 따면 군대를 가면은요, 군의관으로 가든가 공중보건의로 갑니다. 인턴만 하고 레지던트까지 하다가 가면은요, 그거는 군의관으로 100%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일단 의대를 안 다니고 그냥 의사가 아닌 그 일반인 학생들은 4년제 대학 졸업하면은 18달 18개월 만에 나와요.
그것도 아주 봉급도 많이 후하게 쳐서 받고요. 그런데 단지 의사가 됐다는 것 때문에 38개월 군복무를 아무 소리 안 하고 하거든요. 그것도 뭐 섬나라, 낙도, 아니면 산골 골짜기 들어가서 그 3년 2개월, 38개월 동안 특별한 의술을 배우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네들 얘기는 썩고 나온다 그래요. 그래도 참고 다 나와서 박봉 받고요. 군대 봉급 받고 그리고 나와서 하고 이제 그러는 게 이제 의사가 되는 과정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국가에서는 의세라 그러지를 않나. 군대 가려고 휴학할 때들 군대 휴학계 받아주지 마 이래가지고 군대도 못 가게 생겼고, 레지던트들 외국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니까 니들 징계 줘가지고 외국 가면 복지부에서 이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안 써줄 거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건 다 틀렸다. 제가 얘기한 거는 거의 1%도 안 됩니다. 의사 편에 나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객관적인 판단을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다 이제 국민들에게 좋은 의술을 펼치고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고 그러라고 하는 의사 2,000명 증원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요. 다 좋은데요. 결과가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안 좋죠. 너는 뭐 그게 왜 결과가 안 좋냐고 얘기하느냐? 저는 그걸 다 겪어봐서 압니다. 몸소 겪어봐서요. 그래서 악담하는 건 아니고요. 쉬운 일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먼저 그런 식으로 했던 외국의 사례들이 많죠.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의료 혜택을 받고 사는지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의사들 그리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 영화도 막 하잖아요. 환자 곁으로 돌아와라. 환자 곁으로 니들이 환자를 국민의 생명을 살려줘야지 무슨 얘기냐 이런 그런 광고를 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거 나쁜 놈들이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요. 여러분들 의사수가 많아지면 처방 건수도 많아지고 의료 재정은 더 펑크가 더 납니다. 그럴 수밖에 그런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힘듭니다. 제가 갑자기 의사 얘기를 왜 하느냐? 의사가 연봉이 4억, 5억이니 이러고 그런 얘기. 기가 막힌 얘기죠. 제가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에어컨 바람에 찬바람에다 거기다 이제 감기 몸살까지 나가지고 꾸역꾸역 동네 병원을 갔어요. 동네 병원을 갔는데요. 참 기가 막힌 오래전부터 그 병원에서 하던 내과 의사가 있었어요. 이게 코로나가 막 생기나서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최초로 발견된 환자가 발견된 곳이 두 군데인데 하나는 그냥 상업 지역에서 한 명이 나왔고요. 한 명은 병원에서 확진이 받았어요. 어느 병원에서 확진이 났대 그랬더니 그 병원에 그 다음날부터 환자가 단 한 명도 안 갑니다. 저기 가면 죽어 이래가지고요. 병원에서 환자 진단 나오는 건 빤하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나오지 어디서 나오겠어요? 진단 키트도 그렇게 막 제대로 나오지 않던 시절인데. 그래서 그 병원에서 내과 선생님이 3개월을 버티다가 문 닫고 폐업을 해버렸어요. 적자가 너무 커서요. 임대료도 내야죠. 간호사 봉급도 줘야죠. 좀 나아지겠지
환자가 들어오길 기다렸는데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저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수준이 지금 그렇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코로나가 이제 끝날 무렵 이제 다른 내과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그래서 집 근처니까 갔어요. 간호사가 6분이 계시고요. 뭐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부 다 간호사는 아니겠지만 그 혈액 채취해서 뭐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일단 그러면 뭐 앞에서 격리 보는 분도 카운터 보는 분도 계실 거고 청소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고 나오다가 다음에 일주일치 약을 주길래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의원급들은 이제 쉬는 날 있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일정표가 이렇게 딱 있는데요. 이렇게 들여다보고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료 시간표를 보고요. 자,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사진을 찍어서요. 보세요. 이게 그 의사 이름이 들어서 제가 지웠어요. 연세 무슨 내과. 평일 오전 8시 30분에서 8시, 오후 8시. 토요일, 월요일, 일주일 내내 근무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공휴일이 뭐예요? 추석,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8.15, 뭐 등등. 자, 1년 내내 안 쉬어요. 야, 저 뭐 떼돈 벌려고 저러나? 저래가지고 삶의 질이 유지가 되겠나? 이래가지고요. 저는 가족도 없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의사가 되고, 일단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는데, 저게 뭐예요? 그래서요, 이제, 2주째 약을 타러 가서, 좀 오래 갔어요, 제가. 이 감기 몸살 가래가. 그 원장님 보고 물어봤어요. 원장님, 저 진료 시간표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원장님, 저렇게 하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농담을 섞어서 이제 포멀하게 물어봤어요, 인포멀하게. 그랬더니 원장님 얘기가 지금 저렇게 안 하면요, 의료보험 수가 받아가지고 간호사들 봉급을 주고요, 각종 기계 리스비 주고 차량 운행하는 비용, 뭐 여러 가지 비용, 가족들 먹고 살아야죠. 거기다 임대료 주고 뭐 했을 때 저는요, 지금 이 병원에서 앞으로 큰 이어서 죽을 때까지 저렇게 해도 크게 못 벗어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기시겠어요? 전국에 이런 내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내과, 그러니까 뭐 외과든 집 근처 그 병원들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요, 알바 뛰는 의사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쉬는 날 있잖아요. 그때는 다른 병원으로 알바도 많이 가십니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 같은데요. 그 전체적인 유지를 하느라고요. 그만큼 의사가 뭐 떼돈 벌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 못합니다.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를 자꾸 이렇게 악마로 만들어 놓고 하니까 젊은 이런 애들이 의사 하겠어요? 난 여기서 싫어. 걔들 능력도 있고 영어도 잘합니다. 핸드폰 하나 갖고 세계 각국을 다 누비는 애들이에요. 대접받는 나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6,000명 의사를 영국 내에서 영국 사람들 배출을 하면은요, 거의 다 많은 인원이 외국으로 갑니다. 그럼 영국은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 뭐 파키스탄, 뭐 인도, 뭐 이런 데서 오죠. 그만큼
지금 현실은 거의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제가 그 의대 가려고 공부하는 애들한테 이게 고춧가루 뿌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자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잘키우지 TV에서 제 영상을 보시고 오는 그 부모님들은 앞으로 현실을 정확히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왜 이렇게 되고 하는 거 더 상세한 거는 뭐 멤버십에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일반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저기서 태클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자제하는 거죠. 태클이 걸리면 그만큼 좋은 이야기를 전달 못 하니까요. 저는 영상을 뭐 다른 유튜버처럼 이쪽 저쪽 취재 다니면서 계속 끊임없이 영상을 올려야지 구독자가 유지가 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이것저것 보고 저 새끼 저 거짓말이야 저놈도 저 유튜브 거짓말이야 이건 잘못돼서 따지기 시작하면 하루에도 몇 건씩 만듭니다. 그렇지만은 100년 대계가 걸린 내 아이 남의 집 아이들 장래가 걸린 얘긴데요. 이런저런 거 만들어서 올려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자, 이제 또 방학이 거의 끝나면요. 또 이제 계약을 하면은 또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겠지 모르지만요. 지금 당장 똑같이 하기 전에는요. 계약해서 뭐 어떻게 하겠지 그런 계획 세우지 마세요. 그때 즉시 해결 안 하면요. 또 그때 되면 애들이 지금 여름에 덥고 이런 데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학교 가도 호흡량이 많아지고 운동량이 많아지면 거의 일주일, 2주일 넉다운 돼서 와요. 거기다 에어컨 빵빵하게 쐬고 오다 보면 체육 시간에 가서 1시간만 뛰면요. 거의 떡실신 돼서 옵니다. 그러면 계획이 전부 다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요. 멘탈이라도 강하게 키워가지고 계약하더라도 학업에 차질이 없도록 늘 평탄하게 하던 걸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현명합니다. 부모가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도 제가 꼭 하나 최고의 팁이 된다면요. 혼자 공부를 하든 둘이 공부를 하든 엄마표로 하든 비싼 과외로 수학을 배우고 뭐 엄청난 돈 처발라서 영어를 가르치든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보는 수능이란 시험은요. 교과서가 아니고 교과과정에서 나와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보는 시험 문제는요. 서울대 간다고 다른 문제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중앙대 간다고 문제 차원이 다르고 뭐 지방대 간다고 문제 차원이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과범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교과 과정을 다 알면 만점을 받으려면 키워주려면요. 아이가 그런 걸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아이로 만들려면요.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요. 문제를 보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능력을 키워줘야지 한 문제 한 문제 에러 없이 갑니다. 그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게요. 고난도 문제를 한다거나 이런 데 심취해 있으면요. 아무리 쉬운 문제도요.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많이 흐려져요. 심지어 에이 문제가 이렇게 쉬울 수도 없어. 이건 뭔가 함정이 있을 거야. 이러고 100이면 99문제 틀리는 걸 그 한 놈은 틀리더라고.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제 방송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뭐 이렇게 재수생, 삼수생 부모님들 듣고 계시겠지만요.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님들은요. 정말 제가 부탁하는데 좋은 습관.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모르겠다 이러면요. 잘키우자 TV 와서 들어가서 한 달만 공부해도 부지런히 공부하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면 최고의 성과를 얻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 감안해서 만들었고요. 간혹 그 안에서도요. 다 읽어보지도 않고 자꾸 그 다음은 어떻게 다 있는데 자꾸 물어보는 부모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대로 된 어려운 공부, 고난도 공부, 이건 기본기가 안 되면 그쪽으로 아이가 고난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그 고난도를 다른 사람한테 배웠다고 그게 내 아이가 고난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100% 아닙니다. 근데 잘못 가는 경우에요. 이게 현명하지 못한 부모님들이 판단했을 때 그 꼴이 나는 거예요. 기본기부터 제대로 쫙 닦아서 그리고도 여유가 있으면 고난도 문제에 접근을 해도 누가 뭐라 그럽니까? 한번 시험 보면은요, 왜 틀렸는지 한번 보세요. 점수로만 보시지 말고요. 이 문제 왜 틀렸어? 이렇게 보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틀렸을 겁니다. 차라리 몰랐다면요, 그 부분 배우면 돼요. 그러면 내가 시험을 보는데, 수능시험을 보는데, 내가 몰랐던 부분이 뭔지 찾아낸다고 시험을 봐서 그거 찾아내서 다시 공부해서 바로 잡아준다면 그거만큼 큰 시험은 없죠. 나한테 이득이 되는 시험. 자, 제가 2달 동안 척추 수술 때문에, 시술 때문에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참 할 말도 많고요. 가만히 누워서 이것저것 전해드릴 말도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첫 입을 띄었으니까요. 앞으로는 영상을 자주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